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가을은 아직 늦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절기는 가을의 중심, 추분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쉬어야 할 시간인데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아서 젊은이처럼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환갑 넘기기가 어려워서 환갑을 넘으면 동네 잔치를 했는데 이제는 노인정에서 60대는 가장 젊은이로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인생은 지금부터니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두의 잘가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중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벌써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네.
가을 바람이 부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덥거든요. 그렇죠. 요즘 더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게 가을인지 여름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고요. 또 낮에는 너무 덥고요. 근데 밤에도 에어컨을 안 틀면 너무 덥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에어컨은 틀고 계시는구나.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더울 때는, 그러니까 좀 몸을 움직였다 그러면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럴 때는 에어컨을 트는데, 그래도 선풍기로도 좀 버틸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밤에는, 문 열어놓고 자면 새벽에는 이불을 찾게 되는 그런 계절인 그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 날씨면 27도, 26도 막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제 막 높이 올라가는 온도가 그러니까 30도까지는 지금 가나요? 네, 맞습니다. 한낮의 온도는 30도를 육박하고요. 네네. 또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한 25도, 26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날씨가 그 좀 더웠다, 그러니까 28도, 29도, 막 30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지금 가을, 그러니까 한낮의 더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진짜 더우면 여름 날씨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 여름 날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햇살이 너무 뜨겁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네. 또 밤에는 또 온도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가을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감기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환절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태양이 좀 가까워졌나? 아니면은 태양을 좀 가려주는 오존층 뭐 이런 것가 문제가 생긴 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나게 해요. 그래서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바로 내리쬐는 그런 느낌? 이런 게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계절이 계절인 만큼 이제 뭐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는 이런 시기인데 날씨가 참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렇죠. 서울은 그나마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비가 또 많이 오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제주도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 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 제주도민들은 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네요. 제주도에 폭우가 내렸나 보네요. 네네. 제주도는 지금 날씨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기습 폭우가 내려서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또 침수가 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당 80mm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참 이게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진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지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큰 우산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많은 비가 정말 비가 안 와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요. 참 좋을 텐데 이 지구 우리 땅덩어리를 이렇게 좀 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죠. 구름을 움직이면 참 좋겠지만 진짜 구름 움직이는 게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그게 쉽지 않다면 지구라도 움직여서 진짜 고루고루 비가 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강릉은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정말 뭐 재난 상태를 선포하고 막 가뭄에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국의 소방차가 집결해서 식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 와중에 또 단비가 내려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비가 많이 해결을 해준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좀 비가 왔기 때문에 또 강릉 주민들은 기후제를 지내면서까지 비가 오기를 바랬었는데 그래도 조금 와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신기해요. 제주도에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침에도 하늘이 맑고 쨍쨍했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가 네. 또 좀 있다가 다시 또 폭염특보 속 무더위가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비가 이제는 막 이렇게 다니면서 뿌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것 같은데 같습니다. 참- 그리고 서울도 좀 비가 며칠 동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 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비 피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뭘 진짜
비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는 걸 막는 게 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마련되지 않고 있고, 참 비가 오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의식주에서 정말 물이 없으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옛날 뭐 수천 년 전부터, 수천 년 전이겠죠. 뭐 더 오래 전부터도 고민했던 게 이 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물가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굉장히 뭐 나일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식으로 문명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양쯔강 뭐 이렇게 막 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다고 또 바닷물을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문명이 시작된 게 아니라 강가에서 문명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강에서 물을 떠서 먹고 옷을 빨고 모든 거를 다 해놓고 농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 저모 천충 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가을은 아직 늦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절기는 가을의 중심, 추분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쉬어야 할 시간인데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아서 젊은이처럼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환갑 넘기기가 어려워서 환갑을 넘으면 동네 잔치를 했는데 이제는 노인정에서 60대는 가장 젊은이로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인생은 지금부터니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두의 잘가 듣고 오겠습니다. 자꾸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잘 가라 잡지 못해 막지도 못해 잘 가라고 그랬어. 내가 싫어 떠나는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중사랑인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벌써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네. 가을 바람이 부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덥거든요. 그렇죠. 요즘 더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게 가을인지 여름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고요. 또 낮에는 너무 덥고요. 근데 밤에도 에어컨을 안 틀면 너무 덥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에어컨은 틀고 계시는구나.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더울 때는, 그러니까 좀 몸을 움직였다 그러면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럴 때는 에어컨을 트는데, 그래도 선풍기로도 좀 버틸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밤에는, 문 열어놓고 자면 새벽에는 이불을 찾게 되는 그런 계절인 그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정도 날씨면 27도, 26도 막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제 막 높이 올라가는 온도가 그러니까 30도까지는 지금 가나요? 네, 맞습니다. 한낮의 온도는 30도를 육박하고요. 네네. 또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한 25도, 26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날씨가 좀 더웠다, 그러니까 28도, 29도, 막 30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지금 가을, 그러니까 한낮의 더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진짜 더우면 여름 날씨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직 여름 날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햇살이 너무 뜨겁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네. 또 밤에는 또 온도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가을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감기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절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태양이 좀 가까워졌나? 아니면은 태양을 좀 가려주는 오존층 뭐 이런 것가 문제가 생긴 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나게 해요. 그래서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바로 내리쬐는 그런 느낌? 이런 게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계절인 만큼 이제 뭐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는 이런 시기인데 날씨가 참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렇죠. 서울은 그나마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비가 또 많이 오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제주도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 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 제주도민들은 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네요. 제주도에 폭우가 내렸나 보네요. 네네. 제주도는 지금 날씨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기습 폭우가 내려서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또 침수가 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당 80mm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참 이게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진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지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큰 우산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많은 비가 정말 비가 안 와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요. 참 좋을 텐데 이 지구 우리 땅덩어리를 이렇게 좀 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죠. 구름을 움직이면 참 좋겠지만 진짜 구름 움직이는 게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그게 쉽지 않다면 지구라도 움직여서 진짜 고루고루 비가 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강릉은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정말 뭐 재난 상태를 선포하고 막 가뭄에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전국에 소방차가 집결해서 식수를 공급해 주고 있는 와중에 또 단비가 내려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비가 많이 해결을 해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좀 비가 왔기 때문에 또 강릉 주민들은 기우제를 지내면서까지 비가 오기를 바랬었는데 그래도 조금 와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신기해요. 제주도에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침에도 하늘이 맑고 쨍쨍했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가 네. 또 좀 있다가 다시 또 폭염특보 속 무더위가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비가 이제는 막 이렇게 다니면서 뿌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것 같은데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좀 비가 며칠 동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 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비 피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뭘 진짜 이렇게 비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는 걸 막는 게 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마련되지 않고 있고 참 비가 오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의식주에서 정말 물이 없으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옛날 뭐 수천 년 전부터 수천 년 전이겠죠. 뭐 더 오래 전부터도 고민했던 게 이 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물가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굉장히 뭐 나일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식으로 문명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양쯔강 뭐 이렇게 막 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다고 또 바닷물을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문명이 시작된 게 아니라 강가에서 문명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강에서 물을 떠서 먹고 옷을 빨고 모든 거를 다 해놓고 농사 짓는데 물 필요하면 강이나 이런 데서 물을 퍼다가 썼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강변에서 문화는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물이라 이 말씀인데요.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주 수천 년 전에도 우리 임금님들이 댐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뚝을 이렇게, 쌓고 예, 댐을 비를 만들고. 모아서 농사를 짓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해먹기 시작을 한 걸로 보이는데 진짜 이 수천 년 동안에 이게 변화가 없이 뭔가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진짜 폭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비가 많이 오면은 하수구가 막혀서 그 쓰레기가 쌓여서 비가 쏟구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래된 건물에 대한 누수는 정말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길가에 하수구가 역류하는 거는 하수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은 그 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오래된 건물의 누수는 잡기가 너무 힘들고 또 오래된 건물 나무라든가 그런 게 자라서 쏟아져 들어오는 흙더미를 산사태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참 자연재해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그 건물들이 노후화돼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주변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아니면 신축을 하는 동안에 그 발파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발파를 많이 해서 그 주변 건물들이 부서지면 안 되는 건물들이 그 바위와 함께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바위를 폭발을 해야지만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그 토목을 한다 그러잖아요. 정지 작업, 예, 바닥을 깨끗이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발파 작업이 꼭 필요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발파를 안 해도 이렇게 파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는 발파를 많이 해요. 폭약을 넣어서 발파를 그렇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바위를 깨트리기 위한 발파잖아요. 폭약을 넣어서 그게 팡 터지면서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같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고 주민들이 피해본 주민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비가 새도 말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린의 삼다도 소식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Some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시승살결 엇같이 귀엽구나. 미역을 떠오리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네. 물결에 꺼져가네. 물결에 꺼져가네.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제 뭐 그 제주도의 비 피해를 얘기하다 보니까 누수 얘기를 하다가 누수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 누수가 잘 안 잡히는데 이 누수가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돼도 누수가 잘 생기지만 주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면 같이 이렇게 발파한 바로 옆 건물들은 금이 많이 가서 누수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재개발 현장 발파 공사로 벽에 금 갔다.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도 이런 송림 3구역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맞은편 재개발 현장 때문에 집에 금이 갔다고 호소를 하고, 또 서울 성북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서 건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금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고, 네. 동작구 재개발 아파트 공사로 참 피해를 많이 보고, 그 선생님 말씀하신 성북구 삼선 5구역 재개발 현장은요, 그 일대가 하강암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개발하면서 그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진다, 불안해하고 민원이 1000개가 구청에 제출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네요. 정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은 집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집 문틀이 다 심각하죠. 틀어지고 그 데시벨이 75데시벨 이상에 올라가는 치솟고 80데시벨이 치솟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짜 재개발 때문에 건물이 다 벌어지고 찌그러지고 틀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주변을 좀 신경을 써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피해 공사 소음 피해로 인해서 이제 뭐 4년 동안 소음 피해를 당한 주민들한테 뭐 한 사람당 60만 원, 뭐 많게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5가구가 살면 300만 원, 뭐 한 사람만 살면 60만 원 이렇게 해서 적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하지만 솔직히 4년 동안에 소음 피해를 봤는데 그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 보상이 너무나도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또 공사 더 심하게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인데 솔직히 건물이 금이 가고 누수가 생기면 옆에서 고쳐줘야 되는데 잘 안 고쳐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사 현장 발파 작업으로 인근 시민들이 건물 외곽 크랙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아무리 접수돼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공사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이 참 많이 고통받는 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제 끝났다, 건물이 다졌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또 비가 오면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생기니까 완전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저희 동네 이제 서대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실 지금 뭐 아파트들이 지어지려고 막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근데 금방 새로 지은 아파트 옆에 있는 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 아파트를 뭐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근데 새로 지었던 아파트들도 바로 누수 생기는 거 아시죠? 예. 네, 가끔 보면은 뉴스에 나오는 거 네, 봤습니다. 어디가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베란다에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그 밑에 거실까지만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 밑에 집에 공사해 주는데 피해 보상이 3천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제가 들었어요. 아주 새로 금방 지은 아파트였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건물을 아무리 잘 짓는다 그래도 누수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집에 또 발파 작업까지 해서 들어오면 새로 지은 아파트라고 안전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타협하면서 피해가 가면은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제대로 좀 고쳐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짓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폭발을 꼭 해야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잘라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주민들의 피해를 좀 피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게 그 공사할 때 발파를 많이 안 하려면 그냥 이렇게 파내거나 이제 드릴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잘라내는 방식을 한대요.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는 하지만 비용이 한 2배 정도 든대요. 근데 네. 아파트 짓는 값에서 정말 파는 게 가장 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이게 토목 집안 정지 작업인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시면 또 주변 사람들이 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새로 지어지는 거에 기다리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더라도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집에 대한 피해가 없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원을 통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보다는 돈이 좀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파하는 작업을 말고 그냥 잘라내는 공법으로 파내는 공법으로 하게 되면은 주변에 피해를 덜 주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렇게 발파 작업으로 피해를 입는 곳은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거를 모른 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듣고 와서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나 듣고도 모른 척하나 반짝거리는 당신만 보여 이렇게 애만 타는데 여동치는 내 심장을 어떡하라고 파도 치는 내 마음을 어떡하라고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듣고도 모른 척하나 반짝거리는 당신만 보여 이렇게 많다는데 요동치는 내 심장을 어떡하라고 파도 치는 내 마음을 어떡하라고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웃어주세요 녹아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반짝거리는 당신만 보여 내 마음 녹아버려요 요동치는 내 심장을 어떡하라고 파도 치는 내 마음을 어떡하라고 다른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웃어주세요 녹아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반짝거리는 당신만 보여 내 마음 녹아버려요 내 마음 녹아버려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게 또 있어요.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그 은행나무 때문에 냄새 나서 다 기절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은행도 많이 떨어지고 은행잎이 떨어져서 미끄럽기도 하고 또 은행이 떨어진 걸 밟고 다녀서 또 거리가 지저분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은행잎이 너무 많아서 가게 상가의 창문을 다 가려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은행이 자람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많습니다. 특히 학교 앞은 아이들이 많이 등교하는 시기인데 그때마다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은행 낙엽을 치워주시고 또 은행 열매를 서울시에서 털어가긴 하지만 또 떨어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피해를 어떻게 뭐라고 하긴 그런데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은행이 막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은행이 떨어지면 이제 지금은 열매를 받는 이렇게 뭐 시스템을 해놔요. 이렇게 뭔가를 네. 설치를 해놓는데 그거를 그 은행 나무가 순나무가 아니라 암나무에는 하고 순나무에는 안 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순나무에도 해야 돼요. 왜냐면 나뭇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가을에 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요 거기서 넘어져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건널목은 사실 건널목 내려오는데 올라가는데 그 턱을 없앴거든요. 일반적으로 턱을 없애서 휠체어도 잘 가고 유모차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경계석을 그렇게 네. 바꿔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뭇잎들이 그게 딱 쌓여 있으면은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밟아가지고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거기가 또 이제 차가 다니는 도로랑 그 인도랑 같이 만나는 데라서 사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높낮이가 많이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물이 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미끄러져요. 어른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네. 초등학생들 교통사고 많이 나는 거 아시잖아요. 건널목 그렇죠. 앞에서. 근데 초등학교 앞에 건널목 앞에서 사고 날까봐 우리가 그 속도도 엄청 줄였잖아요. 30까지 달리나 그러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미끄럽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납니다. 솔직히 안산 초등학교 앞에서 몇 년 전만 해도 그 저희 그 주변에 사시는 분 손자가 넘어져가지고 다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교통사고 나서 그 안산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한 분 돌아가신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학교 앞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무학지 고개가 있어서 언덕으로 가니까 차들이 좀 이렇게 언덕을 가기 위해서 좀 그 엑셀을 좀 세게 밟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어가지고요. 차들이 꽤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푸르지오 아파트도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주민들의 차도 많고 굉장히 여기에 이제 학교 앞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위험이 도사리는 곳인데 이쪽에 은행나무를 좀 이식을 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은행 떨어지는 것 좀 막아달라고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민원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 건너 청구 아파트에는 은행 떨어지는 걸 막겠다고 열매 바지를 해마다 설치를 해놓는데 불구하고 그 안산초등학교 앞에는 전혀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리고 또 저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행나무 뿌리가 배수관을 하수관을 뚫어가지고 그 물이 터져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된 은행나무는 배수관, 하수관을 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은 그 은행나무를 좀 작은 걸로 교체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굉장히 여름에 더웠잖아요. 네. 더워서 이제 막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더운데 그늘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늘을 그늘이 없어서 많이 더워서 사람들이 힘들다. 그런데 왜 가로수를 은행나무를 치우라고 하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나무를 꼭 심어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앞은 굳이나 여름이면 방학해가지고 아이들이 안 갑니다. 학교를. 예. 그리고 또 가로수가 은행나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그늘을 만들기 위한 나무들 많고 사철나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1년 내내 잎이 떨어지지 않는 푸른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굳이나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엄마 나 이거 밟았어. 근데 학교 맞아요. 들어가면 아이들이 막 놀려요. 신발에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찝찝하잖아요. 그거 이제 갈아 신고 뭐 실내화를 신고 들어간다 해도 신발 신으러 가면 냄새가 막 나고 복도 지나갈 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요한 건 보도가 굉장히 넓지 않아요. 근데 은행 떨어지는 걸 피하려고 아이들이 냄새 나니까 뛰어다니다가 위험합니다.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록 위에 예전에는 차를 못 올라오게 했는데 요새는 차를 올라오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 지나가는데 차가 있다 보니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게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많이 입어요. 어두운 색을 많이 입는데 밤에 어두운 색을 입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운전했는데 뒤에 사람이 있고 그다음 그 블록 끝나는 지점에서 서 있고 하니까 참 이게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못하고 미끄럽고 이런 상황이 돼서 좀 우리가 학교 앞에는 주의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미끄러지면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죠. 미끄러지면은 차 밑으로 들어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로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날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좀 더 여러 가지 가로수를 쓸 수 있는 나무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를 확인해서 사시사철 푸르른 이런 학교 주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뭐 진짜 겨울에도 햇볕 뜨거울 때 있으니까 그늘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무를 보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지나다니면서 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따먹지는 못해도 높아서 열매가 열려 있다는 자체에 진짜 먹고 싶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감이 탐스럽게 달렸네. 아니면 뭐가 참 잘 먹음직스럽다. 아니면 빨간 게 뭐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저게 무슨 열매일까? 예.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은행 나무를 보면 애들 다 도망을 다녀요. 저 은행 떨어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남자애들, 짓궂은 애들,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짓궂은 애들은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막 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 나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꼭 아이들한테 그렇게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하지 않는 거를 꼭 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거를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계 서대문구에서 이거를 좀 관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서대문구나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에 문자로 민원을 자꾸 제기해 주시면 이 부분이 수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은행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은행 받침을 만들어서 빨리 설치를 해주셨으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 민원을 계속 넣어보겠습니다만 주민들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민원을 계속 넣어서 무슨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승태 녹턴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먼저 와 기다렸어요. 꼭 닮은 그대 입술이 왠지 오늘 더 슬퍼 보여.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초조해 숨이 막혀요. 떨리는 그대 눈빛에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요.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순 없겠죠. 안 되겠죠. 꿈은 여기까지죠. 그동안 행복했어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헤어지에 아름답죠. 그렇죠.
이미 나는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순 없겠죠. 안 되겠죠. 괜찮아 울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말 따윈 믿지 마요. 꿈은 오늘까지죠. 운명에 우릴 맡겨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내 사랑 그대 이제 나를 떠나가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신승태의 녹턴을 못 찾아서요. 이은미의 녹턴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참 좋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때가 지금 왔습니다. 이야기를 네. 나누다 보니까 지금 벌써 가을인데요. 가을하면 우리가 좀 누리는 계절이잖아요. 뭐 즐거운 거, 뭐 자연에서 주는 우리한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열매도 많이 맺어주고, 그다음에 뭐 추수도 하고 하면 곡식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에게는 이제 뭐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게 정말 많이 열리고 여름 내에 많은 영양분을 이렇게 보충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주거든요. 근데 이런 때 그 가을에는 굉장히 그래서 축제 같은 것도 많아요. 이렇게 많은 풍성한 음식들을 놓고 제사도 지내고 축제도 많은데 해마다 이렇게 그 하나에서 그 불꽃놀이 축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2025년에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때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거 어떤 거 있었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세계 불꽃 축제 2025를 했었는데요. 특별 관람석을 다둥이 가족을 신청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2025년 9월 27일 날 2시부터 밤 8시 30분까지 노들섬에서 그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신청은 누리집에서 하는 건데요. 이번 축제는 불꽃 축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불꽃 축제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축제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참가국이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이렇게 세 나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마포대교 한강철교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참여해서 불꽃놀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또 추석맞이 그 전국에서 이제 또 그 물건을 서로 살 수 있는 서로장터가 개최한다고 합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6일 서울광장에서 전국 10개 시도에서 140여 개의 우수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그 장터를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은 2시부터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26일 날은 아침 10시부터 19시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행사 있고 또 그 추석에 꼭 필요한 물품을 또 이렇게 서울시청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그 가을이 되면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행사들이 많은데요. 그 가장 큰 행사가 우리 한가위 추석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게 추석